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야간보 평가 매뉴얼 중 가장 많이 변화되고 또 평가 기준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는 식사 간식 제공 결과 지표 내용에 대해 함께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예시 문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지표에도 식사에 대한 부분 평가 지표가 없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식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급식 영양 관리에 대한 지표로 1.1점 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현재 2026년 신설된 지표에서는 배점이 무려 4점으로 상향이 되었고, 또 평가 기준의 내용들도 많이 구체화가 되고 준비할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구 지표에는 평가 방법이 기록과 현장 평가가 있었다면 2026년에는 기록과 면담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6년 평가 기준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시고요. 지금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도 대체식품 영양관리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되어 욕구 사정의 필수 포함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평가 기준 1번은 욕구 사정에 대한 기록 내용과도 연관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욕구 사정의 영양관리 부분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확인 방법 1번을 보시면,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건강,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혹은 원재료를 파악하였는지 욕구 사정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평가 기준 1번은 욕구 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였는가, 이 내용이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욕구 사정 기록지는 꼭 기록이 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기피식품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고, 공란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체식품 제공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혹시라도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는 식사의 재료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이 식단표를 구성을 할 때 특정 어르신들께 맞춰 다 식단표를 구성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단체 생활에 맞게 영양사가 식단표를 구성을 하되, 그 식단표 안에서 제공을 해드릴 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드시지 못하는 식사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식단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해당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가 기준 2번.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을 하라는 내용인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 그리고 간식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파악을 하는데, 면담, 설문, 상담 등 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면담도 되고 설문조사도 되고 그냥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이 포함된 반기는 확인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게 반기별 조사다 보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3월에 입소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3월에 입소하신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용은 아예 보지 않고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였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만약 응답이 가능한 보호자가 또 없는 경우는 직원이 수급자 관찰을 통해 설문 작성 가능하고, 이때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유를 설문지 하단에 기록하여야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간식 제공 등으로 식사 만족도 파악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또 사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미실시 예외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이 반기별 조사에 대한 대상자는 먼저 수급자 어르신이세요. 수급자 어르신에게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치매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 이러한 식단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식사 제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고 기피식품이 무엇인지 이런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호자에게 상담이 실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호자도 응답이 없을 경우는 직원이 관찰하여 설문조사를 대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 간식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식사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였을 때는 이 해당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담아진 문서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상담을 모두 실시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표가 평가기준 3번입니다. 식사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알겠다. 파악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라는 건 알겠는데,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으로 제공을 하라고 되어 있고, 확인사항은 급여 제공 기록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냐면, 어르신들의 희망 식사 간식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반기별 1회라고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또 결과 반영은 월 1회라고 되어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지표들의 형식을 보면 반기별 1회 조사, 연 1회 이상 반영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아무래도 갑자기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하라고 했다가 월 1회 이상 반영이라고 되어 있으니 월 1회로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을 볼게요. 기관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 간식을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식사 간식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하였는지 확인을 할 건데, 욕구 확인에 대한 관련 자료는 설문지와 상담일지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 기준 2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서 기준 3번에 부합하게 욕구 반영을 하였는가에 대한 관련 자료로는 식단표, 식사 간식 제공 사진,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이 있으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적극적으로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지 마시고, 욕구 반영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증빙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신데, 이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냐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때 매년 1월, 매년 7월 이렇게 고정으로 식사 만족도 파악 조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진행이 됐으니 1월 중에 회신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희망하신 부분,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합을 하여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나 간식 제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호자분들이 회신을 해주셨어요. 희망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기관에서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또 한번 문서로 작성을 하셔서, 이러한 결과 우리는 1월에는 이렇게 반영하고 2월에는 이렇게 반영하고,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반영 결과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이 내용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예시문서랑 함께 설명은 다시 드릴 건데, 결국은 시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다면 1월, 7월 진행을 하시고, 결과를 해당 상반기 1월에서 6월,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 반영을 매월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시기를 놓친 기관도 있을 거고, 또 시기에 따라서 그 해당 월에는 우리가 충족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영에 대해서. 그럴 때는 상담으로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요청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매월 의견 수렴란을 만들어 소통 공간을 많이 넓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기준 4번은 수급자 대상 면담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고 상담일지에 대한 부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안내를 드리는 게 필요해요. 사실상 보호자는 알고 계셔도 수급자는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급자 어르신께는 꼭 해당 내용을 설명을 좀 사전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5번은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기존에는 일식 3찬이셨어요. 근데 4찬으로 또 확대가 되었고요. 일품 요리 같은 이런 특식을 제외하고는 꼭 4가지 반찬으로 잘 제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평가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월 1회 이상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러한 문서는 공단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양식은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도 있구나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 이용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이제 한번 문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희망하는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 요점이세요. 그 내용을 반영한 조사지로 구성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제 어르신 성명 기본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관계까지, 왜냐면 직접 대상이 하셨는지, 수급자가 하였는지, 아니면 보호자가 있는지, 직원이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작성자 보호자 관계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란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욕구 사정에 선호 음식, 기피 음식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또 해당 수급자가 그 욕구 사정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선호하는 음식, 기피 음식을 더 정확하게 정보를 알기 위해 작성할 수 있도록 란을 만듭니다. 알러지 유무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식사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 식사 형태와 동일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은 필수예요. 급식 간식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는 필수, 체크리스트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급식 위생 청결 서비스, 식사 시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양 충분합니까? 이런 거는 추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알고 있으면 기관에 또 도움이 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봤고요. 이 5, 6번이 평가 기준에서 꼭 필수로 포함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식사 메뉴, 희망하는 식사, 그리고 6번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간식 메뉴, 이렇게 또 선호하는 간식, 희망하는 간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객관식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면 7번과 같이 제한사항 있으면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기관에 요청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내가 작성을 해야 할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면 아무래도 수급자, 보호자 입장에서 선택하기도 쉽고, 또 이러한 식단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 또 선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지로 설문조사는 진행이 되시면 좋고, 결과를 도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통계를 내야 할 때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식 위주의 식단이 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식단이 될 수도 있고, 당이 있으신 어르신은 저염 건강식 메뉴를 또 더 원하실 수도 있고, 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저염 메뉴로 좀 더 원하실 수도 있고, 또 별미 특식의 어떤 메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실 수도 있고, 간식 같은 경우도 과일부터 떡류, 건강 간식, 유제품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란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회신이 10건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서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첫 번째 있었던 이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대체로 한번 통계를 해보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중에 불만족 의견 사항이 있었다라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또 추합을 해서 불만족 의견 사항란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희망하는 식사 메뉴, 간식 메뉴를 조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결과 어떤 메뉴에 대한 선택 건수가 높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추합을 또 해보시는 거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별미 특식에 대한 선택 건수가 많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반영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반영 순위를 한번 추진 계획에 있어서 반영을 한번 해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식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몇 프로,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났으며 부정응답은 없음. 근데 간에 대한 항목에서 일부 보통 의견이 있어 개인별 기호를 반영한 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이제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수급자 보호자 의견 수렴 식사 메뉴 내용에 대해서 선택 건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식사 반영 계획을 우리는
선택 건수가 높은 비중을 우선으로 식단표와 식사 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관에 맞게 우리가 이 조사를 결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이 기준치를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호에 맞추어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소금, 설탕 등을 필요시 제공하고 또 인지 상태에 따라 소량씩 별도 식기에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불만이 있던 부분에 있어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사 간식 의견 반영 개선에 대한 거는 어떠한 보호자와의 소통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할지 방향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월 1회 이상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기별 식사 만족도 조사 외로 수시 상담 진행 및 접수를 통해 또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고요. 추진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특별식에 대한 아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잖아요. 조사 결과. 그때 월 1회 이상 1월에서 6월 그냥 매월 우리는 제공하겠다. 그리고 어떤 수급자는 한번 뷔페식처럼 식사를 한번 제공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매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5월에 하겠다. 그 제철 식재료 식단 조정을 할 때는 3월에서 5월이 가장 좋기 때문에 1월에서 6월 하되 3월에서 5월 정도로 집중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 예시로 보여질지를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제가 예시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했을 때 제가 가정통신문에 공유를 하겠다라고 추진 계획에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식사 제공 사진으로 한번 평가 인정을 받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월 발송되는 소식지에 이 내용을 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시로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식사와 간식에 대한 부분을 첨부를 하고 왜냐면 식사 제공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가정통신문에도 이렇게 꼭 첨부를 하시고 내용에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쌈채소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어 계절에 맞는 쌈채소를 주 1, 2회 식단에 반영하고 보다 맛있고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수급자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평소 변비 완화를 위해 요거트 등 유제품 섭취량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기존 요거트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요거트 제공량을 늘려 충분한 섭취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하면서 분량이 늘어난 요거트 제품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또 같이 첨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식사 제공 사진도 확인이 되고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개선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으실 수 있고 또 평가 기준에 따라 또 급여 제공 기록지로 확인하는 부분이 기피식품에 대한 대체식품 제공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한번 확인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상란에 유제품 섭취 불가로 뭐 주스를 제공했다 아니면 둥글레차를 제공했다 이러한 식으로 짧게 기재를 하시면 되시고 식사 제공 의견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한 결과 급여 제공 기록지로 나는 확인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식사 제공 의견, 치아 불편함을 반영하여 금일 제공된 돈가스 메뉴를 부드러운 대체식단 돈육 완자로 제공함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우리가 대체식품으로 제공했던 부분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며 관리를 하시면 좋은 평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기조사 말고도 상담일지로도 어떻게 수시로 식단에 반영을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간식 제공에 당이 높은 간식이 좀 간혹 있는데 대체 간식 제공이 가능하냐 그렇게 이제 한번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당이 높은 간식 분류 초코나 과일만 요플레 등은 보호자님 요청에 따라 대체 식단으로 제공을 하겠다. 식단에 한번 참고를 하여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실제 식단표를 한번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떠먹는 요구르트라든지 이러한 과일만 나는 거는 저당으로 바꾸고 또 기존에 좀 당이 높을 것 같은 팥이나 초코 뭐 이런 음식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다른 대체빵으로 제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담 일지와 변경된 식단표를 첨부를 같이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평가자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야간보호 식사 제공 결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평가 기준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를 좀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예시 문서를 보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신설된 지표 내용이 많이 복잡해졌고 또 너무 많이 바뀐 지표 내용이다 보니
처음에 봤을 때는 실무자분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시기를 준수를 하고 1회 이상 어떻게 식단에 반영을 할 것인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신 다음 제공을 하셨을 때 식사 제공 사진을 꼭 필수로 남겨 수급자 보호자에게도 공유하며 관리를 하시고 수급자가 요청을 했던 음식 메뉴나 아니면 대체 식품이 제공이 된 경우에는 상란에 꼭 작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